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LA 지역 주민들의 코로나19 항체 검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증상자까지 식별하는 혈청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주민들이 한 달 전 실시한 검사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것인데요. 코로나 확산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반대로 여전히 잠재적 감염자가 너무 많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실시한 코로나19 항체 검사에서 2.1%의 LA 카운티 주민들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달 검사 결과인 4.65%에 비해 절반 이상 낮은 수치입니다. 항체 검사는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가 형성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혈액 샘플 검사입니다. 겉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무증상 환자의 규모와 바이러스 전파 속도를 파악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수치가 감소한 것은 그동안 LA 지역 내 코로나19 전파가 잘 통제됐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수치가 떨어졌다고 지역 내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줄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번 검사 결과 2.1%를 LA 카운티 전체 인구로 환산하면 21만 명 정도가 감염자로 계산됩니다. 이는 현재까지 파악된 LA 카운티 감염자 수인 4만 1천여 명의 5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또한 항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반드시 면역을 지녔다는 과학적 증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즉, 양성 판정을 받은 무증상 감염자들도 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검사가 확대될수록 감염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당국이 자택격리 행정명령 기간 동안 과다하게 청구된 보험료를 환불할 것을 명령했죠. 보험사들이 이에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전액 또는 일정 부분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보험사들의 재량에 따라 환불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13일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은 자택격리 행정명령 기간 보험료를 환불해 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주정부의 자택격리 행정명령 발효에 따라 차량 이동이 줄고 사업체들이 굳게 문을 닫은 상태에서 기존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보험료를 청구한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대상은 자동차와 종업원 상해 등 대부분의 보험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올스테이트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회사들은 15%에서 30%까지 한 2달에서 석 달 사이 크레딧 환불을 이미 시행 중이고요. 하지만 상업용 보험의 경우 각 회사마다 다릅니다. 대형 보험사들의 경우 환불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편이지만 재정 상황이 나쁜 보험사들의 경우 환불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극히 일부분 몇 개 회사만 빼놓고는 크게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를 명령을 했지만 그걸 따라주냐 안 따라주냐 보험회사 재량에 맡긴 것이지. 보험료 할인은 가입된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된 보험사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담당 에이전트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자신에게 적용될 할인율을 가장 빨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당초 3월과 4월에만 적용될 예정이던 캘리포니아주 보험료 할인이 보험국의 추가 명령으로 5월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주정부 행정명령 연장 여부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LA 지역 한인단체들의 구호 지원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남가주 지역 정치인들이 코로나19 위기 속 LA 한인회 구호 활동을 호평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경제적 위기를 맞이한 한인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신청 대행, 신청서 작성, SBA 융자 신청 등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한인 기업과 개인의 후원금을 서류 미비자에게 100%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 의원은 LA 한인회를 이주의 우수 아태계 단체로 선정했고 데이빗 류 LA 시의원은 LA 한인회를 아태계 커뮤니티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허브웨슨 LA 시의원은 로라 전 회장의 위기 대응 리더십에 대해 지난 2개월간 쉬지 않고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인회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34대가 12월 말까지 이제 정리를 잘하고 해야 될 일을 충실히 할 때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고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한인 가정상담소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문제는 가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가깝게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더욱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류 미비자와 싱글맘 등을 위한 지원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자가 이미 80%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보통 싱글맘들도 많으시고 인컴도 없고 또 애가 집에 있다 보니까 또 장 보러 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 아주 기본적인 생활도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이 밖에 한인타운 시니어센터는 한인 어르신 200명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고 이유케어 클리닉은 전화 진료, 전화 상담으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힘쓰면서 화상 원격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 한인 단체들은 각자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조금 더 힘든 한인들을 돕기 위한 한인사회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물체 접촉에 인한 감염이 쉽게 되지 않는다고 권고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포스트는 CDC가 공식 웹사이트에 있는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수정했으며 물체의 표면을 접촉한다고 해서 코로나19 감염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앞서 물체 표면을 접촉했을 경우 감염 위험이 높다고 밝힌 권고 내용을 2달여 만에 뒤집은 것입니다. 실제 CDC 웹사이트 가이드라인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대면 접촉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바이러스 전파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 추가돼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CDC가 언제 이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CDC에 질의했지만 공식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국의 실업 쓰나미가 9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4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예상치 240만 건을 초과한 것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폭증은 3월 셋째 주 330만 건부터 시작해 넷째 주 687만 건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조금씩 신규 신청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난주에 앞서 5월 첫째 주에는 269만 건의 실업수당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민주당이 발의해 통과시킨 3조 달러 추가 경기 부양 법안이 상원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 실업수당 부분에서 공화민주 양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이 발의한 3조 달러 추가 부양안은 지난주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상원 투표 개시 권한을 갖고 있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아직 관련 논의에 대한 투표도 보류하고 있습니다. 매코넬 원내대표는 민주당 하원이 주도한 이번 법안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닌 다분히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노림수라는 입장입니다. 또 추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1인당 600달러에 달하는 실업수당을 또 연장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재개를 막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미국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전국 50개 주 전부가 경제 재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앤서니 파우치 국립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지금은 운명을 시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남가주에서 그나마 확산 속도가 느렸던 오렌지 카운티에서 어제 집계 이래 하루 최대 사망자 수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내에서 코로나 청정 지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